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센터 지성임입니다. 네, 의회 진행 전 오신 분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급 상황 발생 시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앉은 자리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편 비상구로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개회식 이외에는 의견이나 동조를 유도하는 박수나 환호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오늘 청소년의회는 녹화되고 있으며 추후 김해시 청소년센터 유튜브에 탑재됨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식 사회를 맡아주실 김태훈 부의장님 사회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3회 김해시 청소년의회 사회를 맡은 부의장 김태훈입니다. 청소년들이 시험 및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준비하느라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 김해시 청소년의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56만 김해시민의 대표기관 김해시의회 안선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정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 YMCA 정명주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 YWCA 이지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김영호 경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이현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센터 이은숙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93,000 김해시 청소년들의 대변인인 8개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료집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관내 6개 자치기구가 연대하여 제1회 청소년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4일
7개 자치기구가 연대하여 제2회 청소년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실무자회의 6회, 포럼 및 워크숍 2회, 설문조사 2회, 상임위 회의 10회, 의회 방문 1회를 진행하여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료집에 모두 담지 못한 청소년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자치기구가 연대 상임위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현지 의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참여해주신 많은 시의회 및 김해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의회 의장 노현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나간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대표로서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 청소년의회 본회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청소년의 권리를 만들고 청소년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자치기구, 의회 활동 등 많은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알리며 청소년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대표로서 사회에 청소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사회에 청소년의 자리가 없다면 청소년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의 역할은 크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발걸음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권리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들이 그저 연습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학습하고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갑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 현재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알리고 그 작은 목소리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의견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에 쌓아온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리더십과 아이디어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미래의 투표와 선거 등에 참여할 때에도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더욱 따뜻하고 빛나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빛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청소년의회는 계속해서 사회의 청소년의 목소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김해시 의회 의장님을 소개하며 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의장님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봄에 초등학생들 모여 의회할 적에 제가 참석해서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보기가 너무 좋고 또 우리 김혜 씨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청소년 여러분들이 또 보고 또 배우고 우리 김혜 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꼼꼼히 또 촘촘히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쓸 수 있는지도 아는 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저희 김해 의회는 25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각 상임위별로 뭐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의 의견을 또 잘 반영해서 뭐 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 감독도 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대표를 해서 선출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항시 따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모의 의회를 통해서 김해시 의회를 다시 한번 더 알고 또 김해시 현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오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김해시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6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양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참고로 60대입니다. 김해도 다양한 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대변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이 또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석해 주신 이현숙 센터장님, 또 김영호 우리 본부장님, 또 YMCA와 YWCA도 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런 또 젊은 청소년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열심히 돕고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의장님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저희 청소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선환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현지 의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 김해시 청소년의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부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회 청소년의회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홍보 관련 안건 1건, 사회산업위원회 청소년의회 법적 틀 마련 안건 1건, 도시건설위원회 신호등 설치 관련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김해시 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김해학생의회, 김해 YWCA YTIN, 김해 YMCA 청소년 YMCA,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단, 청소년의회 총 직접 발언 8건, 서면 발언 1건으로 9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피드백과 정책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네, 김태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예린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최예린입니다. 저는 김해시 홍보를 위한 토덕이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김해시는 도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김해를 더 개성 있게 표현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새 상징물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 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도시 김해의 새로운 상징물 캐릭터 토덕이가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토덕이는 여러 홍보물들로 좀 더 귀엽고 친숙한 느낌으로 김해 시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대표 캐릭터로 선정된 토덕이 캐릭터를 활용한 두 가지 홍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덕이 팝업 스토어 추가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 동안 평균 평일 100여 명, 주말 500여 명으로 운영 3개월 동안 총 방문객 수가 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덕이를 향한 김해 시민 관광객의 관심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최초 팝업 스토어 운영 사례로서 좋은 반응에 따라 현재 김해 롯데하울랜드의 토덕이 김해 관광 팝업존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팝업존 확대 운영으로 김해시 홍보를 위해 토덕이 방을 컨셉으로 김해시 내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 내 캐릭터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홍보 방안으로는 토덕이 캐릭터의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인 특례시의 조화용, 평창군의 눈동이, 광양시의 매돌이, 부산광역시의 부기가 콜라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덕이도 유명 지역 캐릭터들과 콜라보하여 김해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 내용입니다. 위 사진은 AI로 토덕이의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인근 도시 캐릭터와 토덕이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위 사진은 일본의 유명 지역 캐릭터들이 콜라보한 사진입니다. 김해시 인근 도시 또는 자매 도시의 유명한 캐릭터들과 콜라보하여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지역 홍보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홍보 방안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인지도 상승. 새로운 토덕이를 활용한 김해시 홍보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김해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 자부심 고취. 토덕이와 김해시가 함께 홍보되면서 김해에 살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고 김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치 확대. 토덕이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최예린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발언 때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예린 위원님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예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김해시 홍보를 위한 토덕이 활용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으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왕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안성환 의장님, 청소년의회 노현지 의장님, 김해시의회 의원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왕유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10만 김해시 청소년을 대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기존에 청소년의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딛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그렇듯 사회산업위원회와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OECD 35개국 중 대다수는 18세 이하의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커스를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줄여도 수많은 청소년의회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은평구, 경상북도 강동구 청소년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모의의회는 청소년의회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발자취를 보시면 2024년 7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는 첫 회의를 가지고 2024년 8월 6일 김해시 사회산업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 더불어 김해시의회 견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의회가 단순한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제한된 안건과 정책의 반영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고 청소년의회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사후 확실성 또한 불분명합니다. 또한 김해시 학생의회는 단순 학생의회로서만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퇴생 혹은 초등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존립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청소년 안건, 정책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회의 안건과 정책 반영 비율을 증가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정책의 도출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적인 단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청소년이란 김해시 이하시라고 하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둘, 김해시 청소년의회, 이하 청소년의회라고 한다는 청소년이 김해시의회, 이하 시의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말합니다. 이외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정책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의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됨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정책의 반영 비율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며 청소년의회의 전체적인 영향력과 효력이 증가할 것이고 김해시 청소년의회의 존립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와 청소년에 대한 보다 양질적인 정책 안건을 보다 많이 생산함으로 청소년 정책의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권한이 청소년의회에 이전보다 많이 부여됨에 따라 청소년의회가 가지는 특성이 타 시도 의회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의회 개최 이후 조례안의 문제점을 수집하고 수정합니다. 이후 외부 고문, 즉 타 시도에 이미 의원을 해본 경력이 있거나 혹은 타 시도 의회에서 이미 고문을 해본 일을 저희가 초빙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모집하여 보다 양질의 김해시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만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김해,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마지막 말로 맺어보겠습니다.
자와할랄네루 인도공화국의 초대 총리는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또 우리 의원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김해 시의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 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왕유성 위원장님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해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으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의 바람직한 전동 킥보드 사용 관련 안건은 박건우 위원장님의 불참으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었고 부서의 바람직한 전동 킥보드 사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임선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선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시간 절약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확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김해시의 보행자 사고 건수가 3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장류와 북부동, 내해독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들은 학원이 많고 학교 근처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2024년 4월부터 김해 시민들의 무단횡단 감소를 주 목적으로 하여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란 기존 녹색 신호의 횡단 잔여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까지도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50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김해시는 총 5개의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기능 개선 시범 운영으로 사회배려계층 포함한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대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24년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약 일주일간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만족도 조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78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고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비율 중 14세에서 19세가 89.2%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거주 지역을 보면 장류 47.5%, 북부동 20.9%, 직령 15.1%, 내동 10.1%로 장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정체 중 66.2%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33.8%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66.2%가 말하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장점은 주로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 신호를 대기하는 데 편리하다,
다음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없을 때보다 무단횡단을 덜 하게 되는 것 같다. 등교할 때 최대한 빠른 동선을 찾아 지각을 면할 수 있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점으로는 오히려 신호가 표시되는 것으로 역으로 이용하여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100초부터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데 다소 길게 느껴져 조금 답답함을 느껴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가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33.8%는 신호등이 있으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 있는 곳에 한번 가보니 없는 곳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필요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필요하다가 91.4%였고 필요하지 않다가 80.6%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91.4%의 이유로는 기다리는 동안 학원 숙제나 영단어를 외우는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청소년 유동, 거주 인구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해시 내에서 보행자 사고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장류와 북부동, 청소년 유동 거주 인구가 높은 지역인 진영과 내해동을 우선적으로 하여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잔여 표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사용한 응답자들이 100초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잔여 시간을 60초로 단축해서 보행자들이 대기 시간을 길게 느끼지 않도록 하여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시간 음성 지원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해서 기존 횡단보도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과 시각장애인용 음량 신호기 간의 시간을 연동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잔여 시간을 듣고 보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편의 및 효율적인 동선 이동으로 시간 활용들을 향상하며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선정 부위원장님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확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으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치기구별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각 자치기구별로 최선모 위원님, 송서연 위원님, 임서현 위원님, 이수민 위원님, 진소영 위원님, 김유신 위원님, 최지호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이므로 발언 시간 내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해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최선모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소년 축제 예산 확대를 통한 축제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율 발언을 하게 된 김해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최선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축제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김해시에는 5월 청소년의 날 기념축제인 별별 유스가 있습니다. 별별 유스는 다양하고 별처럼 빛나는 청소년들의 축제라는 뜻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는 김해시의 청소년 축제입니다. 올해는 5월 18일 김해 문화의 전당 에두름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진행 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로는 첫 번째로 축제 공연 부분에서 장비 세팅에 부재가 발생해서 무대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축제의 만족도 및 완성도가 저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 부스 부분에서는 부스의 수가 적고 다양한 부스가 없어서 축제 부스 부분에서 만족도가 저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청소년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별별 유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먼저 이 축제에 대해 좋았던 점은 공연과 부스 체험이 다채롭게 꾸려졌다. 다양한 공연과 부스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에 참가할 수 있었다 등 청소년의 참여를 최대화한 점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쉬웠던 점은 음향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고 축제 부스의 수가 적었고 홍보가 부족했다 등이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축제 이후 진행된 평가회의 내용을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측에서는 음향 사고가 많았고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부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관계자 측에서는 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해시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풍성한 축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예산을 살펴보자면 올해 김해시 청소년 축제 별별 유스에 사용된 예산은 1,502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청소년 축제에 사용된 예산을 보자면 먼저 용인시의 청소년 축제에서는 5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다른 축제로는 경남 양산의 청소년 한마음 축제, 창원의 틴틴 페스티벌 축제는 8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 축제에 사용된 예산이 별별 유스에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공연 마당에서 예산 확대를 통한 음향 장비의 개선과 무대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팀과 관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연 마당에 필요한 예산은 LED 스크린, 음향, 조명, 무대 연출, 영상 촬영 등에 사용될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 부스에서는 예산 확대를 통해 축제 부스의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부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로써 축제 부스에서 필요한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천막, 책상, 의자 등 장비 렌탈과 체험 부스 40개 운영에 각각 1천만 원씩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에서는 예산 확대를 통해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필요 예산은 1천만 원으로 홍보 및 진행비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연마당에서 2천만 원, 축제 부스에서 2천만 원, 홍보 및 진행비에 1천만 원으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축제에서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로 음향 장비 개선으로 무대 완성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더 완성도 있는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부스 수 증가는 부스 운영자로서 참여 가능한 기회를 늘립니다. 이는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며 모든 참여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홍보 예산 확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김해시의 청소년 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김해시 청소년의 날 기념축제 별별 유스는 오직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며 김해 시민의 축제 참여 증가로 김해의 중심 축제로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연 무대 개선, 부스 다양화, 홍보 확대를 통해 김해 시민의 축제 참여가 증가하며 이는 김해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축제 예산 확대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며 청소년들의 행복과 의견 반영을 개선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축제 예산 확대는 청소년 축제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송서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 그리고 제3회 김해시 청소년 모의의회 노현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서기 출신 송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서 살아가는 10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내부 공사 필요성에 대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쓰지 않는 공간인 다목적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엔드부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말로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홍보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정해진 회의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소를 매번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쓰지 않는 공간인 6층, 5층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용 회의실 설치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주방시설은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용되지 않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석식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1층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요리의 진로를 가지고 있고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요리교실이나 베이커리 교실 등 음식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면 청소년들의 나이를 불문하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찾아 방문하여 진로 영역을 넓혀가고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의 수요자는 주로 저학년, 즉 초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은 경상남도 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젊은 도시 김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저학년만 이용하는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학년, 즉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내부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바뀌는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진로를 찾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어 김해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임서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 청소년 시민 여러분,
노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참여단에서 나온 능동초 5학년 임서연입니다. 저희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에 해당하나 국내 스쿨존은 초등학교에 한하여 안전 시스템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진정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스쿨존 안전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통법규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한 안전 시스템이 잘 마련된 초등학교 스쿨존과 달리 중고등학교 앞 스쿨존은 교통안전 시스템과 법적 규제가 다소 느슨합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법적 규제가 다소 느슨한 중고등학교 앞의 경우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며 학생들의 휴대폰 보급과 사용이 급증했고 등하굣길에 게임이나 SNS 등 핸드폰 사용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보행중 사고 대응에 취약합니다. 또한 2020년 전동 킥보드 대여업 등록제가 도입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감소하던 중고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그래프와 같이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지정 아동 친화도시 김해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교통안전 보장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며 중고등학교 근처 속도 제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김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한 홍보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치 및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 추가 제안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발제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추가 제안점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입각한 옐로 카펫과 안내 표지판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요. 항상 눈에 잘 보이도록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요구된다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 교육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체험을 통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준체감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 후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쿨존 앞 개선책인데요.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도를 지그재그 또는 꼬불꼬불한 라인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로는 중고등학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보장을 통한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굣길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또한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국제인증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선도적 위상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 학생의회 이수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학생의회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김해학생의회 의장 이수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의 중고등학생들이 원활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 현장 캠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이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의식 교육으로 학교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몇몇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 위치한 진로지원센터는 단 한 개로 3만 명이라는 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는 각각 25개, 15개가 위치해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김해시의 진로지원센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학교 진로체험 운영 현황 233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보고서 속 교육부와 직업능력연구원이 중고등학생 18,457명과 진로전담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 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중고등학생들의 88%가 선정한 진로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체험은 강연형, 현장 견학형, 직업 실무 체험형, 현장 직업 체험형, 학과 체험형, 캠프형 등 6가지로 나뉘는데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모두 강연형이었지만 이에 비해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유형으로는 현장 직업 체험형이 60%로 절반이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은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 현장 캠프의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진로 현장 캠프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으로만 접했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실제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직업 세계의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해학생의회에서 제안드리는 진로 현장 캠프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러합니다. 첫째,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1회씩 운영됩니다. 둘째, 캠프 이전에 실시하는 접수를 통해 캠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접수자의 희망 진로 직업 현장을 고려하여 비슷한 접수자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셋째, 팀별로 계획된 진로 현장 캠프 일정을 기준으로 약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진로 현장 캠프를 실시합니다. 김해학생의회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로 현장 캠프의 성공적 사례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진로 현장 캠프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산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학생들이 지역 내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하여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두 지역 모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로 현장 캠프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캠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생의회는 이 캠프가 김해시의 교육 환경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김해시의 모든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와 견문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 YWCA Y팀 진소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YWCA Y팀 소속 대표 진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해시와 청소년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김해시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김해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가능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 없이 단순히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라는 큰 벽 앞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잃고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청소년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해시는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꿈드림 센터가 있습니다.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꿈드림 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꿈드림 센터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를 알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꿈드림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캠프를 제안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캠프란 꿈드림 센터가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편안하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로 캠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해시와 꿈드림 센터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김해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김해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캠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꿈드림 센터와 김해시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와의 협의 후 각 학교의 필요와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프로그램은 직업 군별 체험, 멘토링, 실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해 실제 의료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과 의료 직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IT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래밍 기초교육과 함께 IT 기업의 업무 환경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들의 자아 성찰과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캠프는 김해시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 김해로 이주한 학생이나 김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김해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적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해시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그들이 김해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김해시는 더욱 활기차고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이 김해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캠프가 김해시와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김해시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김해시와 꿈드림 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드림 센터는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교육 지원센터로 정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 YMCA 청소년 YMCA 김유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유공간 개설 및 지원에 관해 청소년 YMCA를 대표하여 제안하게 된 김유신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의 경우 1991년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속하였습니다.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와 관련한 사항들이 약속되었으며 저희는 그중 제31조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국제가 아닌 김해를 살펴보더라도 김해시는 2021년 2월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아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청소년 인구수 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김해시 청소년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92,814명입니다. 김해시의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김해시 청소년센터와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김해시 서부 청소년센터가 개관 예정이지만 청소년 인구에 비해 청소년 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 현재 김해시의 경우 6에서 12세까지 아동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센터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보다 중고등학생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유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 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결국 청소년들은 폭저분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YMCA는 청소년의 여가와 학습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유공간 건설 및 지원을 제안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보유한 공간이나 사용하지 않는 학교 공간 또는 접근이 용이한 경전철 내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합니다. 장소의 특성에 맞게 스터디룸, PC룸, 만화책이나 보드게임을 대여하거나 댄스나 밴드 연습실 등 청소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에는 한파 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인 만큼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공간을 기획, 운영, 평가하며 청소년들이 자주적인 모임 공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을 개설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줄인 가까운 위치에서 다양한 취미,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기획부터 운영, 관리 및 평가까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자유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구분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무더위 한파 쉼터로 사용되어 김해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김해시의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아를 성장시키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유공간 개설 및 지원에 대해 제안한 청소년 YMCA 김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단 최지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단 최지호입니다. 저는 5분 자유 발언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제공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안 및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수 증가, 두 번째, 공교육비 대비 1인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에 대한 비교, 세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증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2023년 52,981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졸 검정고시 10대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0,04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과 10대 검정고시 응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비 대비 1인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에 대한 비교를 해보자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2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비는 64만 원으로 약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매년 학교 안 청소년의 공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64만 원에서 2020년에는 급식 지원 등 다시 신규 사업 추진으로 91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7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게 되며 이것은 곧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요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 조사인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비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지원, 입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김해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센터 운영 프로그램 외에 수당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로 지원 대상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등록 후 참여 횟수에 따라 선정이 되며 지원 기준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고 교통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교육 참여 수당은 교육비, 교통비, 자격증 시험이나 재료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받는 청소년들은 생명줄, 동기부여, 한 줄기의 빛, 위로 등으로 정리하며 당면한 현실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 참여 수당 지급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는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참여 수당 지급으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육 참여 수당 신청을 위한 수당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교육 및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건강한 학교 밖 생활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시 청소년의회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김해시 청소년 여러분, 안선한 의장님, 그리고 김해시 청소년의회 노현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의회 부회장 김태훈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서 살아가는 10만 청소년들이 잘못된 AI 사용으로 성범죄와 단절시켜 놓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원님들께 촉구하는 뜻에서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간절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만 6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가해자 1명당 10명에서 20명꼴인 약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을 주로 10대들을 공략하였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이런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모임방인 겹지방은 겹쳐진 지인들의 방으로 여러 사람들의 지인, 특히 여학생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범죄물을 만든 뒤 공유하는 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겹지인 피해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명단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신도 피해자인지 딥페이크 학교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김해시가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10만 청소년들을 지키고 성범죄와는 단절시켜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와 범죄 없는 행복한 김해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김해시에 제안드리는 것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딥페이크 가해자는 김해시 내에서 2년 이하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척법소년 연령대를 하향하여 범죄 처벌 대상을 크게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할 줄 아는 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AI 발전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10대 청소년들은 무슨 죄가 있을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우리 김해시는 모든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영원히 단절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김해시에 제정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김해시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 자치기구와 청소년의회 차원에서 제안한 9개의 발언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8개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6월부터 준비한 상임위별 제안과 5분 자유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정책 제안에 대한 코멘트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6만 김해시민 대표기구인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 내외로 요약하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입니다. 1분 내로 하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데요.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일단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꿈은 연예인이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선생님하고 하시고 싶고 또 다른 꿈 있으신 분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천편일률적인 우리 교육 현실에서 아까 학교 밖 위기 이제 청소년들 또 위기 청소년들 이렇게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면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아까 여기에 밴드 하는 친구들 나왔는데 제가 수치상 보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연예인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 정형화된 학교 교과에서는 그것을 다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위원님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교과 과정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어쨌든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뜻을 제가 잘 담아서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유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책 제안 코멘트는 위원회별로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허수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집에 있는 청소년한테 물었습니다. 청소년 의원들이 오늘 의회에 온다는데 뭐라고 말할까라고 하니까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뭐라고 하고 싶으면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허수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책을 보는데 어쩜 그렇게 다 차분하게 잘 읽어주시는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서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여기 보니까 평가가 24년 10월에서 11월에 부서별 조치 결과 요청 및 공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하면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훗날 의회에 들어오셔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로 고민도 많으실 테고 일상에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늘 괜찮아도 괜찮은 날 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감 및 피드백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 와 계시니까 그 인테리어 본부장님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저 말은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다 모여 계시니까. 현재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의회까지 도달을 못할까봐 그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의 1년 예산을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 필요한데 실제 세입이 100이 안 될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하나씩 이렇게 좀 커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 예산이 안 되더라도 상반기 또 추경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새로 개관하는 서부 청소년 센터 장류에 있습니다. 그게 버금가게 큰 집답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또 소감비 피드백보다는 우리가 올 때 사실 좀 읽어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2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제3회 청소년 모의회 개최를 해주신 노현지 회장님, 김태훈 부회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김해시 청소년 자치기구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시 의회가 그렇듯 김해시 청소년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김해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책을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청소년 모의회를 보면서 청소년 의원 여러분의 스스로 역할에 대해 실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제 의정에도 반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정책 제안들도 돋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시혜성 짙은 사안들, 대표적으로 전동 키보드 문제와 딥페이크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미래가 참 밝구나 세상 기대를 품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김해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의회 제한 정책의 실제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단순한 학창시절 경험 쌓기 용이 아닌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지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오신 정책 제안 한 줄 한 줄마다 얼마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을 보태기도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피드백을 덧붙이자면 첫째도 팩트, 둘째도 팩트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 제안한 데 있어 문제점 발견과 대안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다시 말해 수집한 근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책 제안을 근거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인용하여 이 자료가 주로 언론 기사나 언론 기사에서 발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사 속에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해석되는 부분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근거로서 인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동 키보드를 비롯한 현재 해결책이 시급한 사안 중에서도 관련 상위법이 없이 제정되지 못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이슈와 정치적 흐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청소년 권익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김해시 청소년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56만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고생하셨죠? 자, 잠시 한 1초간 기지개 한번 한번 펴보세요. 의회에서 기지개 피시는 분들은 여기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상. 어쨌든
고생하셨고 우리 그 모의의회 우리 청소년 모의의회 우리 노현지 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태원 부의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여기 5분 자유 발언 그리고 조례하신다고 여러 18명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요 그 진영에서 혹시 오신 분, 조금 전에 우리 최정은 위원장 있죠, 진영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다 있거든요, 지역구. 자 그리고 장류에서 오신 분, 장류 우리 일동의 주정영 의원님 그리고 저는 그 리동입니다, 리동, 이동이고 그리고 har청동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우리 김유상 의원님, 어방동, 어방동 없습니다 여기. 김영서 의원님, 내동, 그래서 같이 또 그리고 저 우리 법수정 의원님은 김해시 전체 관리하는 의원님이고 혹시 내동 지역구가 없습니다. 내동 어쨌든 길에 가다가 보이시면 아는 체 해가지고 홍보는 하지 말고 맛있는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달라고 말씀해 주면 듣고 우리 김해시 의원이 아까 총 몇 명이라 그랬죠? 25분 김해시 의원들이 56만 김해 시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의견 중에 말씀을 하나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나 5분 자유 발언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만 16세 우리가 만 16세, 만 18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그게 없었는데 아직 면허 관련은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이로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17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되는데 생일이 지나야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그 자격을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를 취득해야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생일이 지나야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만 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못하냐 그 킥보드에 대해서 상위법 쉽게 해서 우리 그 시의 조례, 시의회 그리고 이제 우리 도의회 그리고 국회의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위법이라 하면은 이제 동원한 국회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회법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면은 현재 사업상은 신고제, 등록제. 그래서 지금 그렇죠 신고제로 돼요.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해가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사업을 하는 거고 등록제는 우리 그 사업자 등록을 신고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만 시에서 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그 장소가 뚜렷한지 그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궁금할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다음 우리 의원님들 계신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말인데도 우리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관계자분들한테 아까 박수 치지 말아야 했는데 쳤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주정영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소년의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일동, 칠산 서보동, 해연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의국회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하신 내용 9가지를 보면서 올해 이제 3회째로 이제 모의회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매년 내용들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내용들이 전문성 또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사안 중에는 제안 주셨던 적색 자녀 시간 대기 신호등에 대한 확대 설치 이걸 무려 91.4%의 많은 분들이 또 원하셨고 사실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또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 또한도 사실 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 또한도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9개의 사업들을 보면서 김해시는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아동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도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그 경남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 인구가 가장 높은 것이 김해고요. 그 중에서 김해 인구 중에 19.7%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오늘 9개의 많은 제안을 주셨지만 그 제안들은 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 예산은 얼마일까? 2023년 저희가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1.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좀 뭐라고 얘기하지? 슬픈 현실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목조목 필요한 이야기들의 목소리들을 다 다듬어서 논의하고 그 결과물들을 제안함으로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서부 청소년 복지센터가 이번 12월 정도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의 1호 공약 사업이었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겨우 5년 만에 이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진흥법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 1개씩의 청소시설을 가지게 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복지에 더 목소리 내어주시고 저희 그 김해시 의회 의원님들과도 함께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십사 부탁도 드립니다. 저도 언제나 청소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서 의원입니다. 오늘 청소년의회가 이렇게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오늘 경험을 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사실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이 보니까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자료 수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 있고요. 우리 김해시를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제 토도기를 활용을 방안을 한다든지 이제 전동 킥보드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적색 자연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다뤄지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정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있고요. 그 법 밑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국회에서 정하면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 밑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 법을 활용하라 하면은 그걸 어떻게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기게 되고요. 그 시행규칙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지자체로 내려와서 도와 시에서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조례상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많은 고심을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를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법의 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순차적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서 접근하면은 이런 정치가 더 재밌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데 내가 하는 제안이 조금 더 잘 이제 시에서 받아들이기도 좋은 제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같이 이번에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으셨는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제안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김명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피드백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000 김해시 청소년들을 대변하여 제안한 정책을 시의회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의원님, 허수정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주정영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 청소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예린 위원님, 사회산업위원장 왕유성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임선정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청소년들의 바람이 담긴 정책 제안이 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정책 제안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집이 전달될 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회 김해시 청소년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